안녕하십니까. 김경애의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민병일 시사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드린 말씀이 워낙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은 태극기 집회 진화해야 한다 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태극기 집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적화통일의 거의 90%가 저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더 이상 우리는 좌파 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사파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북한과 지금 그냥 동일 체제로 여기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것이 이 사람들이, 이자들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장 평화 전술이다. 자, 남북한이 더 이상의 휴전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었다면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적화 통일을 막아낼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가장 큰 버팀목, 그 밑바탕은 지금 한미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많은 그 우파 지도자분들께서 절대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그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 대북 제재와 여러 가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일련의 말들을 보면은요, 일단 미국은 지난 3월 21일 볼턴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회담 때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대화를 하게, 그 대화장에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시간 낭비라고 판단이 되면 회담장을 즉시 떠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간 낭비라고 판단이 되면, 자, 지금 미국에서 바로 분명하게 요구한 것은, 자, 오케이, 우리 대화하겠다. 그러나 그 전까지 확실한 핵 폐기의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대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작년 9월부터 유엔 미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확실한 핵 폐기 없이는 중단이 아닙니다. 확실한 비핵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가장 강력한 그 미국 그 유엔 차원에서의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돕는 그 제3국가는 똑같은 테러 국가로 규명을 해서, 구분을 해서 북한과 똑같은 공범 집단이라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서 똑같은 경제 제재가 갈 거라고 얘기를 작년부터 이미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은 정부지만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평화를 이뤄서 평화올림픽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체제가 이렇게 막 못 사는 막 그런 악마의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응원단 또 문화 공연단 이렇게 체제 선전을 철저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은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막 홍보를 하는 이유는 모두 그 밑에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큰 버팀목, 주춧돌인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끊고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평창올림픽을 이 위장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내면서 이 하는 그 움직임들이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벌써 이제 4월에 분명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과연 이 자들이 남북평화선언을 해버리면 바로 주한미군 철수 대규모 집회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좌파들은 이미 그거를 다 일정에 맞게 계획을 해놓고 엊그제 3월 24일 민노총이 바로 평화 촛불 집회 대규모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만큼 인원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각에서 보면은 현장에 가봤더니 뭐 1,2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거는 벌써 10,0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노동자위원회에서 뭐 참여를 했다. 그리고 평화촛불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북 정상회담 그거를 촉구하고 그 이슈를 들고 대규모 집회를 3월 24일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 광화문에 이쪽에 그 집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그 우리 뭐 트루스 방송 이 공연 문화 공연 이런 거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집회 신고가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모두 점거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적화 통일을 하고 가는 그 단계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핵심의 평창올림픽, 위장평화올림픽을 촉발로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 남북한 평화를 이뤘다라는 것을 홍보를 했고, 국내로는 이제 이 개헌해서 우리 지방 분권 해가지고 권력을 나눠서 쓰는 이 적폐를 청산하고 드디어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낸 새로운 공화국 이 개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우리는 평창올림픽에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이 젊은이들이 어머 이거 빨갱이 아냐?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철철 넘치게 이 자기들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는 3.1절에 전략적인 대규모 집회로 그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됩니다. 문재인 탄핵에 문재인 퇴출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좋은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친박 단체들의 집회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언론에서 자꾸 태극기 집회를 자꾸 집중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략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태극기 집회를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께 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3월 17일
경향신문입니다. 좌파신문이죠. 물론 우리는 좌파신문의 언론에 이용당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 좌파 언론에 의해서 또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또 태극기 집회에 가셨다. 가족 갈등과 노인 소외. 태극기 집회가 바로 가족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노인 소외, 소외된 노인들이 한풀로 나오는 곳이 태극기 집회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에 답답하고 속상한 자식 세대. 그리고 이 기사 신문에는 바로 우리 애국당이 하는 탄핵 무효 띠를 두른 이 태극기 집회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인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사진 기사 설명이 실렸습니다. 자, 그 머리 기사는 부모 세대의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에 답답하고 속상한 자식 세대입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태극기 집회는 일종의 신념. 김 씨의 아버지는 태극기 부대원이다. 그것도 열성당원이다. 어머니의 말을 빌리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가짜 뉴스를 보고 계신다. 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며 흥분하고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됐다는 가짜 뉴스를 보며 빨갱이들은 북한에 가야 한다고 외쳤다. 주말이면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 아버지는 지난 3월 1일에도 3월 10일에도 광화문 광장 등 집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다녔다. 김 씨는 아버지에게 태극기 집회는 일종의 신념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툭하면 네가 아무리 철이 없다고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모든 대화가 기승전 박근혜 무죄 석방이었다. 김 씨가 차라리 종편을 보시라고 해도 그의 아버지는 종편도 살 길 찾는다고 정권에 아부나하고 거짓 뉴스만 내보낸다며 보지 않았다. 김 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했다. 이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우리 태극기 집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태극기를 들고 외쳐오고 또 각성을, 국민 각성을, 우리 자식들을, 젊은이들을 그리고 이 촛불 난동에 또 거짓 선동 언론에 모두 속은 우리 동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렇게 목 놓아 외친 태극기 집회가 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기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이렇게 정말 퇴출해야 일반 국민들도 직접 자기의 손으로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들도 문재인의 민낯을, 이 주사파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를 다시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 태극기 집회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할지 돌이켜 보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들에게 우리 태극기 집회가 어떤 부분을 공격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김 씨에게 아버지는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주말이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몸이 약했던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도 맡아 하실 정도로 가정적인 분이셨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경상도 출신인 아버지와는 원래부터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았지만 갈등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이후 자꾸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에 맞불 집회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가 매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벌어진 지 1년이 흘렀다. 그 사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부모와 이를 말리는 자식이 공존하는 가정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은 결혼 후 독립해 살면서 부모님과 왕래가 많지는 않았다면서 지난 설 명절 때 고향을 찾았다가 방 안에 탄핵 무효가 붙은 아버지의 모자를 보고 아버지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나흘에 한 번씩 이상한 동영상을 보내는 것을 보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문자에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사면 및 문재인 대통령 파면 주장부터 19대 대선 부정선거 등 각종 가짜 뉴스들이 들어있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왜 우리가 그거에 흔들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는 우리는 정말 전략 없이 투쟁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분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튜브 동성 돌려보기, 자식들에게 알리기, 또 설득하기,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이 세대의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한 부모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JTBC의 하나의 매체의 거짓 보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070 세대까지도 어떻게 이들이 매도를 하고 있느냐. 서울 종로의 한 공원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노인들 모습의 사진이 딱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년배 5070 세대 가운데서도 소수파, 바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이 국민들은 5070 세대에서도 소외된 소수 인원이라는 겁니다. 소수 인원이라는 겁니다. 노인들은 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일까? 자, 이렇게 그럴듯한 근거를 댑니다. 최종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는 이게 모두 좌파단체라는 걸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 연구소야, 연구원이 내놓은 거야.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 세대 공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노인층의 소외감에 주목했다. 태극기 집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는 5070 세대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 젊은 세대들을 광화문 우리 집회를 하는 그 교보문고 지하, 그때 직접 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하고 다녔습니다. 한국 갤럽 보고서 데일리 오피니언의 연령별 박근혜 탄핵 찬반 정도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2주차부터 2017년 3월 1주차까지 20대에서 40대는 10% 미만이 탄핵에 반대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17%. 자, 2016년 12월 2주차에 17%였는데 2월 2주차에는 24%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8%로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50대 이상에서도 탄핵 반대가 점점 늘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33%, 31%로 갔다 다시 39%로 탄핵 반대 의견이 증가했다.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게 이 퍼센테이지를 막 이렇게 증가했다. 또 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이렇게 정말 체계적인 연구 조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위장이죠. 최 연구원은 5070 세대 가운데서도 촛불 쪽에 가담한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태극기를 든 5070 세대는 자신의 동년배 가운데서도 소수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즉 5070 세대, 즉 태극기 집회를 주축을 이루고 있는 5070 세대도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인구들이 아니라 소외받고 있는 이 왕따들이 나와서 태극기 집회를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따들의 신념은 탄핵이 된 지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무효 외치고 있는 바로 이런 광신도적인 집단들이다 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연구조사 결과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 전략 없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을 매주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들에게 먹잇감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제가 강력히 계속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태극기 집회는 오롯이 연장자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눈에 띄는 점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색깔론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쟁점은 북한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는 종북주의자, 빨갱이라는 말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사들은 굉장히 교활하게 아주 주동만물하게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이 개헌 연방제 적화통일로 가는 거다. 이걸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까지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빨갱이라는 종북 주사파 빨갱이라는 이 색깔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소외된 보수 극우 꼴통 세대다. 이 프레임을 3월 1일 집회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자기들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자들은 우리의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태극기 집회 전략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기사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보 문제 색깔론으로, 즉 이제 태극기 집회를 이 소외된 세대, 아직까지도 탄핵 무효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망령에 지금 갇혀있는 이 꽉 막힌 보수들의 집단들이다.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을 파괴하는 소외된 노인들이다.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 전상진 서강대 교수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저서 세대게임에서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로 이루어진 신성한 삼위일체가 5070 세대들에게 제공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여러분,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로 이루어진 신성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탄핵무효를 외치는 이 집단들은 광신도 집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이 이루어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빨갱이들이다, 문재인 가짜다,
맹목적으로 외치고 있는 광신도 집단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 연구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5070 세대들이 과거의 영광에 과몰입된 채 태극기 집회에 열광하는 이유를 현재에서 찾았다. 즉 과거의 영광에 과몰입된 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자들이 얘기하는 과거 자본주의 그 폐해, 적폐 청산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5070 세대 과거의 영광에 과몰입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로 촛불혁명을 일으킨 대상, 적폐 청산의 대상, 즉 노인들은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자기들의 영광을 촛불혁명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촛불혁명을 이뤄낸 문재인을 가짜라 하고 자기들이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 색깔론에 쌓여 있어서 다 무조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빨갱이다. 종북주의자다. 자기 자식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를 지키고 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노인을 틀딱, 노인들이 주로 착용하는 틀니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줄임말. 틀딱으로 비하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노인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노인은 점차 더 소외되면서 반작용처럼 태극기 집회에 열광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여러분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 들으십시오. 완전히 우리 태극기 집회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타도의 대상, 적폐의 대상, 거기에 아직도 몰입되어 있는 꽉 막힌 아직도 색깔론에 막혀 있는 노인들의 집단이라고 철저하게 태극기 집회를 지금 부쩍 3월 1일 이후 태극기 집회에 대한 방송을 열심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보도를 내고 있다.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보도문들이 그리고 영상에 한 컷 한 컷 나오는 그 영상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17일자 경향신문 태극기 집회의 동상이몽 3월 10일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지만 저마다 외치는 구호는 다르다.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빨갱이들은 물러가라. 미군 철수 반대를 외친다. 행진하는 방향도 제각각이다. 여러분, 제가 왜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4분 오열돼서 저마다 이렇게 흩어져 외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을 외치고 있고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의 정국이 지금 이 정부가 모두 거짓과 불의를 기반으로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성공을 시킨 불법 정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투쟁의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다. 빨갱이들은 물러가라. 자, 미군 철수 반대. 이들은 같은 날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평화를 내세운 평화 촛불 집회를 한 곳에 쫙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같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지만 내부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다. 자, 그러면서 작년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까지 갑니다. 탄기구까지 이야기가 갑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의 복잡한 분파는 외부적으로는 투쟁 노선상의 차이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투쟁 노선상의 차이로 보인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치느냐, 여기 뭐 문재인 퇴진을 외치냐, 빨갱이는 물러가라 외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해서 집회 참가자들 간의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고, 또 집회 참가들은 애국신당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이 홍준표 지지선을 하고 돌아선 것을 두고 비난을 퍼부었다. 자기끼리 서로 비난하고 몸싸움하면서 싸우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교활하게 이 기사의 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돈 문제가 얽혀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애국의병 혁명본부 정영모 대표 측은 각 조직으로 분화되기 전 당시 탄기국 사무총장이었던 정광용 씨 등 집행부를 40억 원대 기부금 횡령 및 사기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내부 갈등도 빚고 있다.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수가 분열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돈이 문제였나? 결국 돈이 문제였나? 라는 말로 끝냅니다. 결국 뭡니까? 자, 봐라. 보수들은 맨날 쟤들끼리 저렇게 싸운다. 근데 봐라. 뭐 가지고 싸우느냐? 뭐 외치는 구호, 투쟁 노선, 정의 이거 다 거칠의 뿐이다. 결국은 봐라. 지들끼리 돈 가지고 싸워서 저렇게 뭉치지를 못고 이렇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사를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기 탄핵을 완성시킨 그 핵심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운명이 지금 탄핵을 몰고 온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작정 이 태극기를 들고 맹목적으로 매주 똑같이 나오는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는 절대로 우리는 누워서 침뱉기, 적들에게 계속 미끼를 던져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다시 냉철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 이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길을 위해서 뭉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끼리 홍바다, 족바다, 무술바다 너는 촛불을 들었었다. 뭐를 들었었다. 이렇게 비난하며 서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난을 하고 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태극기 혁명, 이 국민운동에 나선 우리 순수한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성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하고 함께 뭉쳐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